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신다면은 자 아까 얘기한 웬을 보셔야 되겠죠. 요거는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까 웬절 요거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부사절이죠. 예, 지금 부사절에서 미리 안 쓰고 대신 뭐를 썼습니까? 현재 쓴 거죠. 그러니까 웬절을 보면서 요걸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거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네, 자 요렇사옵니다. forget 보셔야죠. forget 본다는 얘기는 투부정사 보셔야 되는 거고, 투부정사 속에 think 동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not just도 한 번쯤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볼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고로 확인 한번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왼절은 시간의 부사되니까 미래 안 쓰고 현재 썼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맥도날드는 지금 어패스 베스 끝나요. 원래 여러분들 맥도날드의 원래 상호는 맥도날드라고 해서 어패스 베스로 끝나죠. 저것은 이제 가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씨네 가게 그러면 김즈 이렇게 하는 거죠. 한씨네 가게 한즈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표현이니까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forget 나왔습니다. forget이 되겠습니다. forget은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다음에 투부정사 쓸 거냐 아니면 ing 쓸 거냐 이렇게 말입니다. 자 forget은 다음에 투부정사 쓸 거냐 ing 쓸 거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알죠?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 나옵니다. 이건 뭐뭐 해야 할 것을이라는 미래를 나타내 주는 거죠. 미래. 요건 이미 뭐뭐한 것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은 요렇게 돼버리죠. 다시 해서 forget이 투부정사 받았습니다. 뭐뭐 해야 할 것을 깜빡한다라는 얘기겠고요. ing는 뭐뭐한 것을 깜빡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는 것처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뒤에서 이건 따로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가령 remember, 그죠? 그다음 regret 요 세 개가 바로 요와 같은 바로 관계를 갖죠. 저 세 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꼭 기억하십시오. 까먹으면 후회합니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remember입니다. 까먹으면 forget입니다. 후회합니다. regret입니다. 투부정사는 미래고요. ing는 과거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투부정사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괜찮죠? 네,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네, 당신의 지갑만이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not just 뭐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 forget이었습니다. 자, 생각하다 동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think about이라고 쓴 거 문제 없죠. think는 자타가 다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뭇에 대해서 생각하다라고 할 때는 think about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of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뭐뭇에 대해서 생각하다 think about, think of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I think you라고 하지는 않죠. 여러분 think 동사는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사전을 보다 보면 말이죠. 특히 영한 사전을 보다 보면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없는 그런 용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던 거는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to be 보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물론 to be는 생략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동사가 바로 대절을 또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것이 think와 관련한 일반적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think 동사라는 것은 다음에 가목적을 취하고 목적 보어 그리고 투부정사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는 아까 가목적, 진목적 취하는 동사는 make도 말씀드렸고 find도 말씀드렸죠.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네요. think 동사입니다. 거의 가목적, 진목적, 구조 관련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바로 make 그리고 find 그리고 think 이 세 개가 주를 이루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놈을 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여러분 말이죠.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뭐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what do you think? 자, what do you think of 뭐뭐.
물론 about, 좀 아까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때 여러분 말이죠. 우리말로 어떻게 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에서는 how를 쓰지 않는다는 거, 요거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how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꼭 어떻게 라는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think 동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do you think라고 해서 요놈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문장. 다시 해서, 이거 do you think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의문사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자, 의문사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의문사를 만났을 때 이때 do you think가 의문사를 만나면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가령 do you think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네, who is the smartest? 네, student. 자, 이렇게 말입니다. 자, 보시는 건 do you think who is the smartest student입니다. 누가 가장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o you think 의문사를 만났습니다. 의문사는 앞으로 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Who do you think?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is the smartes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접 의문문과 관련된 그런 문법으로서 말입니다. 올해 간접 의문문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도 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써드린 김에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지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 주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Who do you think is? 이렇게 돼버립니다. 요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 등에 바로 띵크와 관련해서 그동안 시험 문제 출제했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띵크 about이라고 쓴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not just를 보자 그랬습니다. 조건은 또 뭘까요? 네, 조관점은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그냥 볼까요?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나대이 밥비 구조로 말입니다. 요 구조로 봅시다. 요 구조로. 우리가 A가 아니라 B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때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은 어떻습니까? 형태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A가 아니라 B, 요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말입니다.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요것은 B, not A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B, not A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B, not A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A하고 B가 형태 같듯이 요것도 형태가 통일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것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월릿이라는 명사 나왔죠? 여기도 요 헬스라는 명사 나왔죠? 네, 똑같이 명사로 연결한 거 좋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1번 바르게 쓰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2번 가겠습니다. 다시 또 왼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왼을 살펴봅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왼절의 시제가 이번엔 뭐가 됐습니까? 과거가 돼버렸죠.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왼절 시제가 과거니까 주절의 시제도 과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틀려버렸죠. 네. 자,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절이 부사지면서 과거일 때 주절도 반드시 과거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스타트가 나왔습니다. 스타트는 다음에 ing 취한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룩이 나왔습니다. 룩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물론 그 다음에 similar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similar를 만나서 유어즈하고 연결시켜서 유어즈를 보셔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말입니다. 보셔야 될 것들이 상당히 꽤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틀렸다는 것은 찾아냈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타트 들어가 봅니다. 네, 스타트는 자타가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많은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이죠. 네, 스타트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저기서처럼 ing를 받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to ing라는 황당한 형태는 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타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ing 받은 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라는 것이 요즘은 여러분 이런 구조도 많이 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바로 10년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요 다음에 시점 표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때는 여러분 말이 조금 분석을 하지 마시고요. 이때 starting이나 beginning은 언제부터라는 표현으로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시점을 주고서 말입니다. 물론 뭐 따지면 분사 구문에서 출발해 버린 것이지만 저것은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다. 언제부터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서울시에서 나왔을 때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started라고 써서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starting on Monday 이렇게 돼버리면은 바로 월요일부터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말입니다. 이때 started on Monday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서 틀렸다라고 나온 적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ing라고 문제 없습니다. 살펴보셨고요. look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look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꽤나 볼 것은 그래도 꽤 많습니다. look이라는 거 꽤 볼 게 많습니다. 물론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look은 자동사니까 다음에 전치사를 받고 목적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음은 look은 보호를 취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형용사 보호 나온 걸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때는 뭐뭐처럼 보이다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각별히 조심할 게 바로 뭡니까?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look이라는 것은 절대로 수동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시험 문제 주로 출제되고 있죠. 최근의 것은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국가리 7급에서 바로 look,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be looked라고 해서 수동으로 써놓고서 틀렸다 이렇게 나와버렸었습니다. look입니다. 그리고 look이라는 건 사람 나오고 말입니다. 그 다음 it 나오고 말이죠. 더 나오고 그러면서 face 그리고 eye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올해 또 나왔었죠? 여러분 말이죠. 다시 그래서 누구누구의 얼굴을 보다 누구누구의 눈을 보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look 사람 in the face eye 이때 eye 단수 써도 좋고 복수 써도 좋고 관계는 없습니다. 자, look 사람 in the face in the eyes 자 이렇게 말입니다. 요게 반드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요 사람의 얼굴, 요 사람의 눈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소유격으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요 더 대신에 소유격 쓰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출제 유형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look 사람 in the face, in the eyes 자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요겁니다. 자, look과 관련해서는 뭐 요 정도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문법 문제 관련해서는 뭐 요 이외에는 뭐 나머지 것들 나온다면 대체로 이제 뭐 수고 같은 것들이 좀 전 문제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ook이라는 것이 지금 자동사로 써보시는 것처럼 전체 s를 통해서 다 목적 받은 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similar입니다. 자, similar입니다. 자, 뭐뭐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뭐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는 similar to라는 표현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similar라는 타이틀로 가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자, 지금 내가 정리해 드리는 것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구조, 즉 다시 얘기해서 일단은 전체 with 쓴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A, B가 중요한 것이죠. A, B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요 놈도 비교 대상을 갖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을 갖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be similar to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유사하다, 뭐뭐 같다라고 했을 때 akin이라고 돼 있죠. identical이라고 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be equal to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면 be like라고 하든지 말입니다. 아니면 be the same as라고 해서 이 표현을 써버리든지 라고 해서 말입니다. 물론 비교를 나타내주는 as나 than을 만났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비교 대상을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만났을 때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A하고 B의 형태가 맞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지방직 9급의 기출문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sons 헤어입니다. 네, 여기다가 좀 내리겠습니다. The same as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The same color죠. The same color as you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당신의 아들의 머리가 당신과 같은 색깔이다. 말이 이상하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be the same as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틀려버렸죠? 당신의 아들의 머리가 당신과 같은 색깔이 아니죠. 당신의 아들의 머리가 당신의 머리와 같은 색깔이죠. Your hair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유격 다음에 나온 명사가 앞과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소유격과 하나로 뭉쳐서 바로 뭡니까? 소유 대명사 이렇게 돼버리자. 바로 요겁니다. 네, 바로 similar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your's는 your initial reaction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하나로 해서 yours. 즉 다시 해서 틀리게 하면 you 이러면 안 된다. 요거였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지금 2번 문장은 시제만 여러분 보시면 되는 문제였었다라는 겁니다. 뭐 큰 틀에서 진짜 보여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해 보겠습니다. 자, 인폼 나왔습니다. 인폼 보셔야 되겠죠? 자, 인폼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대절이 과연 옳게 되어 있는가 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behind schedule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표현으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라는 말씀드립니다. due to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인폼을 보셔야 될 겁니다. 인폼. 자, 알려주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inform A of B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다음에 대절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inform A of B입니다. A에게 B를 알려주다가 되는 것이고 이때 A 대절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A에게 대디아를 알려주다가 되겠습니다. A에게 대디아를 알려주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 A 요놈이 되겠죠. 요놈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물론 빠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동이 되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인폼은 요것만 좀 아시면 되는 문제죠. 더 이상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U가 들어가 있는 거 좋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폼 때문에 대절 나온 거 문제 없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줄입니다. 자, 지금 저기에서 behind schedule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문법 자체로 문법 틀리게 내기는 좀 어렵죠. 나오면 얘는 거의 대부분 영작이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behind schedule입니다. 이거는 일정보다 늦은이란 얘기죠. 일정보다 늦은이란 얘기입니다. behind time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behind schedule, behind time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일정보다 늦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일정보다 빠른 것은 뭐라고 할 것이냐? ahead of가 될 겁니다. 자, ahead of schedule, ahead of time. 자,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요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요것은 거의 대개가 영작에 나온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영작에 나온다. 그래서 의미 구분하는 전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사로 써서도 말입니다. be scheduled도 바로 to 부정사 아니면 for 플러스 명사 이렇게 돼서 말입니다. 자, 뭐뭐일 것으로 예정되다 아니면은 뭐뭐로 예정되다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스케줄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출제하고 있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due to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due와 관련한 거 뭐 대단한 것은 없죠. due to 이렇게 되죠. 이 다음 명사 나오는 거겠죠. be due to 명사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be due to 동사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due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be due to입니다. due to입니다. due to입니다. be due to입니다. 그 다음 be due to 동사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자체로 여러분 틀리게 출제한 적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due to 명사입니다. be due to 명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be due to 동사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저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게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뭐 90년대에는 저것도 틀리게 낸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틀리게 낼 일은 없을 거고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의미 차이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due to 명사 때문에 be due to 뭐뭐 때문이다, be due to 동사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네, 자, 뒤에 다음에 명사 나와서 말입니다. 쓴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4번에 보겠습니다. 4번에 보겠습니다. 팻을 보셔야 됩니다. 팻을 보라는 얘기는 on the back을 보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to도 한 번쯤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and 있으니까 and는 같은 거 끼리 묶어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and는 같은 거 끼리 묶어주는데 요거는 과거가 돼버렸고요. 여기는 지금 과거가 아니네요. 그죠? 요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told라는 것은 앞에 있는 pated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pated는 have에 걸리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have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제 없겠죠? 그죠? have pp and pp 이렇게 써버린 거죠.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tell 동사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별로 있는 게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기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에서 저기서 팻을 봐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팻을 한번 봐보자. 저는 팻이 도대체 뭐냐? 저걸 뭘 보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팻이라는 거 여러분들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가볍게 톡톡 두들겨주는 것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팻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hit이라든지 뭐 strike라든지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말입니다. 때리다라는 동사에 포함시키는 거죠. 다시 해서 우리가 누구누구의 어디어디를 때리다라고 할 때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누구누구의 어디어디를 보다라고 할 때 in the face, in the eyes 이렇게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얘도 누구누구의 어디어디를 때리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써버리죠. on the 신체 부분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on the 신체 부분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on에는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전체 on은 너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에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더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 소유격 쓰지 않도록 한다. 요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누구의 어디어디를 때리다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팻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서 더를 쓴 거 문제 없다. 다시 얘기하면 소유격 쓴 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to를 보자 이래버렸습니다. 아, to를 보자. 여러분 to라는 거, 뭐 투투용법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만 그건 투투용법에서 따로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부사로 쓰인 to의 경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to. 우선은 여러분 to라는 것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이거 해석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to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한 이런 뜻이 되고요. to는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이것은 너무라는 것이 돼버리죠. 너무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저것도 구분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to가 단독으로 쓰면 또한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왔을 때는 너무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물론 to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다음에 명사가 오면 명이라는 어를 쓴다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도 물론 이것은 너무라는 뜻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to의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o는 일단은 의미상 또한 그리고 너무라는 뜻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명사를 만나면 형어명이 된다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또한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either하고 구분을 하는 거 아시죠? 또한이라고 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either하고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죠? 또한이라고 했을 때 to를 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either를 쓰는 경우하고는 차이는 문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즉 다시 해서 얘는 긍정문에서 또한이고 얘는 부정문에서 또한이 되고 있습니다. to는 긍정문에서 또한이고 either는 부정문에서 또한입니다. 그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to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형용사는 부사가 없으니까 또한이란 뜻입니다. 그럼 긍정문에 쓴다라고 했으니까 긍정문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대로 긍정문입니다. 됐죠? 긍정문입니다. 문제될 거 없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and는 같은 거 끼를 묶어준다 괜찮겠고요. tell 동사입니다. 보셔야 되겠네요. tell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tell 동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tell 동사. 우선은 여러분 tell이라는 동사 저것을 만나게 되면 늘 여러분 저것은 수요동사라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tell of 또는 tell about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동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뭐뭇에 관해서 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뭇에 관해서 말하다. tell 다음에 목적어 하나만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수요동사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수요동사에서 말입니다. 이때 전치사 about, 물론 이제 of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요것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즉, 자 여러분들이 저 tell 동사만 하면 자꾸 수요동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오. 특히 tell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인데 직접 목적 앞에 of나 about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그럼 tell me about it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tell me about it. 그죠? 아니면 그냥 tell me something 이렇게 tell me something 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tell me something 뭔가 좀 말해봐. tell me something 그냥 tell me about i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개가 특히 우리 선생님들 수요동사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물론 강조해주는 건 좋습니다. say 동사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tell 동사가 수요동사로도 쓸 수 있다죠. 로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로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ell 동사가 이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tell 동사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tell이 대절 받을 때죠. 이때 반드시 간접 목적, 즉 사람 누구누구에게가 꼭 있어야 되겠죠. 요것이 없으면 안 되죠. 요것이 없으면 say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tell이 다음에 바로 간접 목적어 쓰고 그다음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tell 간접 목적 대절, tell 간접 목적 투부정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겁니다. 그리고 요놈이 수동이 돼가지고서 be told to라고 해서 쓸 때도 좀 많습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써서 be told 대절 이렇게 돼버리죠. 특히 여러분 tell이 수동이 되면 말입니다. 말이 되어지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듣다라고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We are told to remain seated 이렇게 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얘기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요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은 tell 동사의 경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tell 간접 목적 대절 그리고 수동이 되면 얘가 이제 주로 나가서 수동이 된다. tell 간접 목적 투부정사 얘도 마찬가지죠. 요게 나가면 이렇게 수동이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ell 동사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ell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대미 나왔죠. 간접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원래는 접수와 대시 있었죠. 생략했죠. 알죠? 여러분 접수와 대시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략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좋습니다. 기부동사입니다. 뭐 여러분 기부는 얘기할 거 없죠. 기부는 수요동사가 존재하는데 이때 간접 목적어가 뒤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전치사 쓴다. 너무나 잘 하시는 얘기입니다. 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런 너무나 단순한 문제도 여러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기본에 대한 것을 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걸 갖다가 가령 프롬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어부를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것도 틀리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give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전치사 to를 쓴다라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정확하게 to science로 to를 준 것은 give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give a great boost to scienc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대로는 과학에 상당한 boost입니다. 향상을 주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5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 따져주신다라고 한다면 참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만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급한 마음을 먹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꾸 이제 놓치고 가요. 놓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급하게 자꾸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린다라는 생각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이 시간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5번 관계대명사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관계대명사 문제 나왔죠? 네, 관계대명사. 우선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which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관계대명사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좀 비교해서 문제 의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혹시 which라면 what이 아닐까를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which라는 거,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what이라는 건 선행사가 없죠. 관계대명사 which야 불완전하지요. what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하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which든 what이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해가 불완전한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이걸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100번 양보해서 which가 맞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격이 있죠. which를 보니까 지금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럼 which는 목적격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has라는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 돼야 됩니다. 알죠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이하에 빠진 것에 따라서 위치한 것에 따라서 그 격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전치사 다음이니까 목적격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has 동사의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할 수 있다. 네, 근데 요것은 말입니다. 지금 요 놈은 what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what은 이끌어주는 덩어리를 전체를 명사 덩어리로 하기 때문에 이때 from에 걸리는 목적어는 이하 전체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from에 걸리는 목적어는 전체가 돼버리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has 동사 주어 없으니까 이 what이 주격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선행사도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선행사 아닙니다. 이거 선행사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from은 지금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separation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separation하고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관계대명사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separation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separate라는 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분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제임스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from은 분리의 전치사다. 자, 요 놈은 바로 분리의 전치사입니다. to는 접촉의 전치사죠. 네, 그래서 부착의 전치사죠. to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from을 쓰는 것은 separate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separation 때문에 바로 from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하는 것과 도시, land, 토지의 사용의 분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요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전통적으로 농촌으로 간주되었던 것과의 로부터의 바로 도시, 토지 사용의 분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what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됐죠? 자, has 2번에 찍었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만 현재 완료 시제를 묻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바대 시제를 제약한 말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제를 제약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 동사의 주어가 뭐냐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로쳐줘야죠. 바로 separation 주어입니다. 따라서 단수에 has 쓴 거 맞습니다.
항상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수의 일치를 확인한다 라고 말입니다. 네. 3번입니다. 5화는 같은 것 끼를 묶어줍니다. 다음을 보니까 지금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같은 것 끼를 묶어주는데 그럼 앞에도 형용사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잠깐 보니까 at best하고 at worst는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걸 빼놓고 보면은 자, 요 놈은 바로 요 놈하고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안 맞네요. 분명히 5화는 같은 것 끼를 묶어줘야 되는데 앞에는 분명히 a minor economic sector, 작은 경제 분야, 작은 경제 분야라는 명사고 relevant라고 해서 무관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and를 마시는 5화는 같은 것 끼를 묶어줍니다. 그럼 형태를 맞춰주죠. 그런데 형태가 만일에 맞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게 비동사잖아요. 그럼 a minor economic sector는 보호가 되죠. 바로 형용사도 뭐가 가능합니까? 보호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호가 되는 것은 명사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한 겁니까? 형용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맞다. 요 생각을 해달라고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틀이라고 나왔습니다. 세틀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뭐 세틀이라는 건 뭐 특별하게 시험 문제 나올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틀 글쎄요, 뭐 별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세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착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조심할 건 해결하다는 뜻이라는 있다는 거 조심하면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틀은 정착하다 그러면 자타가 다 있습니다. 정착하다 그러면 자타가 다 있습니다. 세틀. 근데 간단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틀. 얘는 정착하다 그랬을 때는 다시 얘기합니다. 정착하다 그럴 때는 얘는 자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세틀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가 아니라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해결하다는 뜻일 때는 얘는 타동사라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solve와 같다라는 것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solve도 해결하다 100% 타동사입니다. 그래 의미에 따라서 자타가 결정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settle on이 나왔죠. 자동사 쓴 것이고 이때는 뭐뭐로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결정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뭐로 결정하다. 뭐뭐로 결정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뭐뭐로 결정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요것도 and 보여드리고자 한 겁니다. 자, and가 지금 이그노 더 그랬죠? 그럼 settle 더 그랬죠? 그럼 요놈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되죠. 요놈이 have에 걸리니까 얘도 have에 걸려서 pp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됐죠? 다시 얘기합니다. settle. 해결하다 하나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다 하나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 여러분 생각해 주시다 보면 말이죠.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글 보는 것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뭘까? 이제 궁금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거꾸로 야, 문제 볼 때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본 걸 겨우 한두 가지 볼까 말까 이런 거였었고 뭘 묻고자 내는지 좀 판단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괜찮네 라는 느낌 아마 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where를 보셔야 될 겁니다. 글쎄요, where? 뭘까요? 틀렸네요. 그죠? 간접 의문문이 틀려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접 의문문이 틀려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have no idea라는 것은 말입니다. 뭐뭇을 모르다라는 얘기죠. 네, 뭐뭇을 모르다라는 얘기. 저거는 그냥 여러분 수고로 기억하시는데요. 자, have no idea 원래는 of죠.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have no idea 요것이 of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여기에 바로 의문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요것은 어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where가 의문사란 말입니다. 저렇게 돼버렸을 때는 어부를 생략할 수 있다. 물론 아시는 것이 have no idea 없는 무엇을 모르다라는 뜻이라는 것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where를 보자. 근데 저 문제는 꼭 where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where 얘기를 먼저 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말이죠. where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의 덩어리가 될 텐데요. 이 where라는 덩어리는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첫째, 이것이 명사 덩어리로 쓸 때는 where가 의문사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형용사 덩어리일 때는 관계 부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부사 덩어리를 이끌 때 where는 접속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where가 의문사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여기서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관계 부사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장소를 꾸며주는 경우를 가리키죠. where가 접속사일 때는 무슨 곳 이런 얘기죠. 무슨 곳에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일단은 저 세 가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where가 나왔을 때는 관계 부사 where하고 which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죠. 다시 얘기합니다. 저 where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전제를 해서 관계 부사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부사일 때는 앞에 장소를 꾸며줘요. 그죠? 그 장소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일 때는 장소라는 선행사가 있죠. 물론 얘도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사 이하는 완전이고 관계대명사 이하는 불완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저기서는 관계부사 아닙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사입니다. 관계부사 아니라는 것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근데 어쨌거나 where 이하는 뭐가 돼줘야 됩니까? 완전해줘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일로 옵니다. 의문사든 관계부사든 접속사든 이하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선은 여기에서 여러분 살펴보시게 된 말입니다. where 다음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목적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where 이하는 완전해야 되는데 from에 목적 없습니다. 근데 왠지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문법적으로 생각하면은 from에 목적 없으니까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where do you come from? 들어봤죠?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거요.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논리적으로 지금 분명히 where는 완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을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었던 처음에 영어를 하면서 많이 들었었던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참 많이 했죠. Where are you from? 우리 영어를 못해도 아마 이거는 거의 다 알 겁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from의 목적어 없어요. 분명히 where는 완전해야 되는데 네, 조심하십시오. 바로 be from, 어디 출신이다, come from, 어디 출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where는 명사로 간주하면서 from의 목적어가 where라고 합니다. 요 경우만 말입니다. 요 경우만 where가 명사 역할을 하면서 from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Where are you from? 대답 한번 해볼래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where가 바로 Korea라는 명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만 말이죠. 알겠죠? 따라서 from의 목적 없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국회 8급에서도 여러분 첫 문제 나왔어요. 국회 8급에서. 그래 국회 8급에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적어 나왔을 때 from의 목적 없는데 그래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자, 올해 나왔던 것이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 첫 문제 나왔었죠. 그죠? 간접 의문문. 즉, 다시그래서 의문문이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의문사를 주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돼야지만 요게 물어보는 의문문이 되죠. Who are you?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사를 동반한 말이 다른 어떤 말에 걸려 아무 말이든 연결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어순이 주어 동사로 바뀌게 되죠. 요것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요거 조심하라는 거죠.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네,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바로 would와 주어와 순서 바뀌게 됩니다. 됐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네,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이번에 보겠습니다. I used to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I used to be poor in mathematics 그랬습니다. I used to be 그랬습니다. 그 다음 번 나왔죠? 같은 것끼리 묶어줘야 돼요. since 나왔네요. 와우, 세 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used to라는 것은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used to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근데 조금 의미만 잠깐만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의미를 좀 자연스럽게 좀 끌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맨날 자꾸 used to만 보면 뭐뭐 하곤 했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요. used to라는 거 물론 요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작년에 지방지 7급에 나왔었죠. 네, 올해였었네요. 올해. 여러분 used to라는 거는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 요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used to는 자꾸 여러분 뭐뭐 하곤 했다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 요게 이제 과거 습관일 때가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한때 뭐뭐 했었다 라는 겁니다. 좀 의미는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까 used to는 말씀드렸죠. used to 나왔을 때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 세 가지 구분하라고 말이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 나는 한때는 수학을 못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벗은 같은 거 기름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주어 동사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같은 거 기름 묶어줘야 되잖아.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엔드러머시나 오어는 말입니다. 같은 형태끼리 살짝 묶어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제마저 통일시키는 건 아닙니다. 가시에서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과거 쓰시면 과거 쓰시는 겁니다. 현재를 쓰시면 현재 완료 쓰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벗은 여기서 같은 것끼리 묶어준 건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묶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엔드러머시나 오어가 시제마저 같게 통일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어제 그놈한테 얻어 맞았어 라고 해서 과거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좁혔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얻어 맞은 건 과거지만 그러나 오늘 때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거기서 그러나라고 말했다고 해서 앞에도 과거 썼으니까 그 다음도 과거 쓰시랍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맞았지만 오늘은 때렸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시제마저 통일시키는 건 아니다. 여기선 since 때문에 현재 완료 써버렸죠. 자, since 얘기 들어가 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since도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요런 것도 여러분 약한 면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since, 품사 세 가지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since의 품사는 세 가지가 됩니다. 우선 접속사입니다. since가 우선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사입니다. 이때 접속사일 때 얘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이후로. 여러분 맨날 이래로라고 하는데 참 이래로라고 말씀하는 건 참 너무 약간 좀 고풍스럽지 않나요? 또는 때문에 라고 해서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since는 접속사일 때는 이후로라는 뜻과 때문에라는 뜻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라는 뜻일 때는 요놈이 과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주절은 현재, 완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절이 현재 완료가 아니면은 얘는 때문에가 돼버립니다. 때문에가 돼버립니다. 둘째, since는 전치사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사입니다. 이때 얘는 이후로란 뜻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since가 이후로란 뜻밖에 없습니다. 언제? 전치사일 때 말입니다. 이때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이후로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시제도 뭐가 돼줘야 됩니까? 현재 완료가 돼줘야 되겠죠. 그리고 since는 저렇게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부사가 있습니다. 자, since가 부사일 때는 거의 대개가 have, pp 사이로 들어가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그냥 이후로 뭐뭐 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since가 have, pp 사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부사입니다. 저 때는요. 그리고 의미는 저때 보시는 것처럼 이후로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현재 완료 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언제나 현재 완료 쓴다라는 것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실까요? 여기서 since 속에 과거를 써버렸죠? 그리고 현재 완료 썼습니다. 아, since가 이후로라고 썼구나.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재 완료 쓴 건 문제없다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저기에서 이것도 잠깐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기서 for를 썼습니다마는 말이죠. 이걸 문법적인 것보다 영작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before, at. 아니면 for 대신에 bad를 쓸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뭇을 못하다라는 뜻이죠. 뭐뭇을 못하다. 뭐뭇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뭇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만일에 이것이 for 또는 bad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for를 썼습니다. 그럼 뭐뭇을 못하다가 아니라 뭐뭇에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poor보다는 사실은 이 구조에서는 거의 대개가 bad를 쓰는 것이 기본이죠. 뭐뭇에 나쁘다. 그래 저기서 만약에 저희가 for를 써버리면 수학에 나쁘다가 되니까 저건 말이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영작 같은 데서 여러분들에게 또 건드려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특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문법 문제를 나온다라는 게 보다는 말이죠. 해석을 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보시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번에 보겠습니다. so 나왔죠? 아까 보셨던 so that 구조네요. 괜찮네요. 그렇죠? confuse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mist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seeing도 보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interesting도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좀 떠올리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뭘 보자고 한 거지? 뭘 보자고 한 거지? 그러면서 한 번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꽤 괜찮다 라고 말입니다. So that 요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So that 요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 so that 구조를 쓴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confuse입니다. 여러분 알죠? confuse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라는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confuse. 자, 요 놈도 여러분 아까 뭐에서 보신 것처럼 얘도 뭐예요? confusing이냐 confused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냐 혼란을 당한 거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까? 혼란을 당하는 것입니까?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의 설명이 혼란을 당한 겁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너의 설명이 혼란스러워서 즉 그 말은 너의 설명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이런 미스를 봐달라는 얘기는 뭔지 여러분 감 잡히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절과 종속절이 만났을 때는 바로 뭘 확인하자 그랬습니까? 시제 일치 말입니다. 요렇게 말입니다. 과거. 그리고 seeing을 보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ing 붙인 거 뭐란 얘기죠? 네, 여러분 miss라는 저동사는 다음에 동사 나오면 당연히 ing 붙이는 동사입니다. ing 붙인 거 옳습니다. 됐죠? miss는 동사라면 ing 붙이는 거 옳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다 말씀드린 게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missing이라는 알죠? 요 형용사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건 실종된, 잃어버린 이라는 거죠. 실종된, 잃어버린.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게 능동, 수동 생각하시면서 ing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죠? 괜히 실종된이라고 했을 때 수동이니까 미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ing 붙인 거 옳습니다. see 동사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합시다. 여기서 뭐 see는 별로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esting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기억나시죠?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2019년에 썼나요? 그죠? 네, interest. 쟤도 여러분 confuse와 마찬가지로 해서 interesting이냐 아니면 interested냐 요 얘기가 되겠죠.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interesting은 재미있게 해주는 이 되는 것이고요. 재미있게 해주는 이 되는 것이고 interested는 재미를 당하는 거죠. 즉 얘는 능동수동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출? 나 오늘 신문 아직 못 읽었어. I have not read today's newspaper yet. 뭐 재밌는 거 있니?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가 있었죠. 재밌는 것 그랬을 때 something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이렇게 넣었었죠. 당연히 재미있는 것이라는 얘기는 재밌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interesting 해야 되는데 interested라고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출제가 됐었죠.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꾸며준단 말입니다. 장면입니다. 장면과 말입니다. 광경과 장면과 광경과 장면은 당연히 장면은 뭡니까? 당연히 능동이죠. 광경이 재밌게 해 주는 겁니다. 장면이 재밌게 해 주는 겁니다. ing 쓴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It's not surprising that young Koreans don't know how much about the Korean War, don't they?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보신다면 surprising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don't they?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know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surprising도 위에서 있는 보시는 것처럼 interesting과 마찬가지로 surprising이냐 surprised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겠죠. 즉 놀라게 하는 거냐 놀람을 당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말입니다. 놀라게 하는 것이냐 놀람을 당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말입니다.
surprise. 오케이, surprise. 자, surprising이냐, surprised냐, 이렇게 말입니다. 자, 놀라게 하는 것이냐, 놀람을 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은 가주어가 대디어가 진주어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신 접속사가 아니까 이하 완전하다는 거는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노동사 가겠습니다. 자, 노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될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는 반드시 타동사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노는 자동사도 있다. 노는 자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서태지 노래 가운데서 그런 노래 있죠. 난 알아요. 이런 노래 있죠. 그리고 우리 다 I know, I know, I know 이런단 말이에요. 난 알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머머머 서태지도 웃겨.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노는 자타가 다 있습니다. 가령 나는 그녀를 알아요 라고 한다면 I know her 또는 I know about her 이렇게 쓰는 게 되겠죠. 물론 I know her보다 I know about her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합니다. 그리고 know는 원칙적으로 투부정사를 바로 취하는 동사 아니고요. 자, know가 투부정사를 취하려면 앞에 의문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수동이 되면은 올 수 있습니다. 수동이 되면 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know는 투부정사 바로 받을 수 없고요. 그러나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투부정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동이 되어버리면 투부정사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줍니다. 자, know 동사 말입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 요거 know 동사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수동이 됐을 때 다음에 오는 전치사가 4개씩이나 된다는 거죠. know라는 동사는 다음에 전치사가 4개 나온다는 거예요. 4개나. to를 써버리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가 되는 거죠. for는 뭐뭐로 알려지다가 되는 거지요. as는 뭐뭐로써 알려지다가 되는 거지요. by는 요건 수동의 by 아닙니다. 의해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의해서가 아닙니다. 요거는 뭐뭐로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 by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 주는 전치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 뭐뭐로 판단해 볼 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뭐로 판단해 볼 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한번 잠깐만 보면 말이죠.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이렇게 말입니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keep과 함께 쓰인 company는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사귀는 친구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그가 사귀는 친구로 알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꼭 친구라고 해서 여러분 성향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러진 않죠, 솔직히. 물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보이겠죠, 그죠? 네,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100% 그런 식으로 갈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 가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언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두 분이 친구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이 친구 맞아요? 와, 뭐 엄청 다른데? 이런 얘기를 엄청 다른데. 그 뭐가 달라? 그러니까 달라요. 뭐로 말은 못하지만 달라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자, 문제는
for냐 as냐가 돼버리죠. 자, 내가 미리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네, he's known for the song, he's known as a singer 이렇게 말입니다. He's known for the song, he's known as a singer 이렇게 말입니다. 첫 번째, 그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첫 번째, 그는 노래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내가 로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죠. 간단히 구분하는 건 이거죠. for는 주하고 이퀄 관계가 안 되지만 as는 이퀄 관계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as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as는 전치사가 되는 것이고요. as가 전치사로서 다음 받는 건 보어가 돼버립니다. 보어. 여러분 보어는 뭡니까? 보충해 주는 말이잖아요. 뭐를? 주어로 보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와 as 의하는 같을 수밖에 없다. 됐죠? 그 사람이 이퀄 가수 맞죠? 그는 노래 no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no였습니다. 참 노동사 여러분 2016년에 15년인가요? 노동사 이게 나왔었군요. 깜빡 잊고 넘어갈 뻔했네요. 노동사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요거죠? no는 진행 불가라고 말입니다. no는 진행 불가라고 말입니다. 됐죠? 진행 불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much라는 건 동사일거 외절은 부사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no는 자동사로서 다음에 이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no는 자타가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no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쓰여진 대로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about이 없으면은 타동사, 있으면은 자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donde 요걸 보겠습니다. donde 저게 바로 뭡니까? 부가 의문문이 되겠죠. 부가 의문문이 되겠죠. 여러분 알죠? 이건 난 진짜 아주 독특하다. 여러분 왕년에 부가 의문문은 여러분 전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 부가 의문문이 잘 안 나와. 옛날에 오히려 잘 나왔었던 고시 쪽에서는 부가 의문문이 좀 나왔지만 말이죠. 9급이든 7급이든 거의 대개가 부가 의문문 출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 즉 인사혁 신처럼 출제 기간이 바뀌고 나서는 말입니다. 굉장히 부가 의문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나왔었죠. 작년에도 나왔었고 말이죠. 그죠? 7급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랬었어요.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가 의문문은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건 요 동사를 결정할 때는 요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얘가 비동사면 얘도 비동사, 조동사면 조동사, 일반 동사면 둘을 써버리죠. 그리고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자,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요렇게 돼버립니다. 비면 비, 조면 조, 일반 동사는 두, 긍정, 부정, 부정, 긍정 요렇게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거 뭡니까? 저걸 뒤집는 거니까 이지 이시 되겠죠. 그리고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겠죠. 낫은 들어갈 이유 없습니다. 이제 이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렇게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답만 딱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보시면서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됐죠? 네, 잠시 후에 여러분 또 계속해서 우리 또 살펴볼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